혼자 읽기 어려운 금융경제 보고서를 같이 함께 읽어보는 본격 오디오 리포트 김과장과 정과장의 보고서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서 언박싱에서 정과장을 맡고 있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저 정과장의 독자적인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과장님께서 지난번 워낙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제작해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저는 김과장님과는 다르게 조금 가벼운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듯이 생활 밀착형 재테크 정보를 위주로 컨텐츠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사회초년생의 월급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릴 일 없이 이 세상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모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행복감. 아마 대부분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건데 몇몇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취준으로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일단 첫 1년 동안은 돈을 버는 대로 그냥 바로 써버릴 거야. 사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농담 안 하고 저렇게 다짐한 친구들은 정말 성실히 저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해에 생겨버린 소비 습관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쭉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고생해서 번 제 월급을 허투루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테크 블로그나 카페를 기웃거리면서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월급을 관리하는 저만의 방식을 구축했고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들인 습관은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첫 1년 동안 월급을 모두 소비한 제 친구들이 그 소비력을 줄이기 어렵듯이 첫 월급부터 소중히 관리하고 아껴준다면 불어나는 자기 자산을 보며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취업 후 달라지는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독서실, 학생 식당, 집. 취업 준비생 시절 저의 행동 반경이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행동 반경만큼이나 실제로 제가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도 정말 단순하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 패턴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죠. 그러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면서 저의 소비 패턴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부모님께선 제가 직장인이 되자마자 옳다구나 하시며 저와 관련된 각종 공과금을 저한테 넘기셨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면 각종 보험료, 휴대폰 요금, 그리고 집안 생활비까지. 혹시 제가 드린 첫 월급 기념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인간관계 영역이 추가되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각종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취업 후 돈이 들어가는 소비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의 소비 패턴이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이 소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소비 패턴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기 였습니다. 일명 통장 쪼개기죠. 장명하는 법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직관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급여 및 고정지출, 비상금, 변동지출, 투자라고 통장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청취자분들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달치 내 고혈, 이머전시 통장 등으로 지어줄 수도 있겠죠. 통장에 이름을 붙여줬으면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중한 나의 월급을 해당 통장으로 나눠서 입금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크게 4개의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플러스 고정 플러스 카드 대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다. 직장에서의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통장인데요.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도 월급날 이 녀석을 보면서 힘을 내봅니다. 이 통장은 급여를 수령하는 역할 이외에도 공과금 및 카드 대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결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통장에서는 부모님 용돈, 각종 모임 회비, 카드 대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 집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통장은 개인 변동지출 통장인데요. 이 친구는 순전히 저를 위한 소비 통장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비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결제해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지출 내역은 군것질, 게임 구매, 경조사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투자 통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입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한 달 소비 예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해두는 통장이죠. 말 그대로 돈을 굴리는 통장입니다. 예적금을 비롯하여 주식계좌, 펀드계좌 등으로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월급 통장에서 적금으로 자동이체하기보다는 먼저 이 투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후에 여기서 각종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동이체 연결시켜 놓으면 내가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 투자 통장은 적금, 주택청약, 펀드, 주식계좌 이렇게 자동이체가 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통장은 비상금이라는 통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래서 항상 비상금 항목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 달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상금 통장의 돈은 정말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금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상금 통장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비상금은 말 그대로 바로바로 써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단순 입출식 통장에다가 넣어 놓으면 평균 0.01%의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중은행에서는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 입출식 통장보다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수시로 편하게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파킹 통장 중 카카오뱅크의 이제 세이프박스를 비상금 통장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 이외에도 뭐 증권사의 CMA라던가 뭐 MMF 통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청취자님들 입맛대로 골라서 비상금을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장 쪼개기가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통장 하나로 생활했을 때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돈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고 해당 이름을 가진 통장에 그 목적에 맞는 그 월급을 나누어서 넣어두니 자연스럽게 저의 한 달 소비 예산액을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 어디서 소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첫 월급을 받으면 다들 이 이름을 붙여준 통장 요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금 효율적인 소비 패턴 그리고 소비 관리를 바로 시작하시는 게 그래도 몇 년차 직장을 다녀본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이렇게 월급을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돈을 이제 저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스킬이 자연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저축하는 즐거움도 더불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 정과장이 준비한 사회초년생의 월급관리 첫 번째 순서인 통장 쪼개기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조금 소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김 과장님 컨텐츠에 너무 무게감이 느껴져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 컨텐츠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